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육면 파워형 수학일의 저자 이주호입니다.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진행할 단어는 삼각함수 단어의 세 번째 소단어, 삼각함수의 활용이고요. 마지막 소단원이고요. 자, 문제는 940번부터 1084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은 1번부터 17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시 내용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사인 법칙에 대한 사인 법칙.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 삼각형에 외접원이 있다. 바깥에 접하는 원이 있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할 때, 대문자 R로 표현했을 때, 자, 사인 A분의 A는 뭐랑 같다? 사인 B분의 B랑 같고 또 얘는 사인 C분의 C랑 같고 얘들은 전부 다 2R,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즉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일단 우선 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보통 삼각형 표현할 때 지금 내가 그림에 A, B, C. 자, 보통 삼각형의 각은 대문자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변은 소문자 표현하는데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각 A에 마주보는 변은 소문자 A로, 요 각 B에 마주보는 변은 소문자 B로, 각 C에 마주보는 변은 소문자 C로 해서 이 각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수학에서. 알겠죠? 자, 일단 이거부터 알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이 원에 접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일 때 요게 이제 성립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 증명을 좀 할까요? 증명?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봅시다. 어차피 증명은 내가 밑에 다 해놨거든요. 책에 다 적어놨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총 세 가지 있습니다. 이 각 A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인 법칙 써야 될 각이 예각일 때, 직각일 때, 그 다음에 둔각일 때 세 가지로 이제 증명을 이제 제가 해놨거든요. 그냥 일단은 간단하게 예각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외접원이 있고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 외접원의 중심 보통 5로, 대문자 5로 이제 표현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요 각 A랑 관련돼서 저 법칙, 즉 사인 A분의 A가 2R 이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형태일 때, 이런 형태로는 증명하기 힘들어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면은 뭘 가지고?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직각삼각형일 때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역시 직각삼각형 모양이 필요한 거거든. 자, 근데 얘는 지금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이 모양일 때.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이때 필요한 내용이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입니다. 원주각.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요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선을 긋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그럼 요 점을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서 선을 긋었을 때 여기 만나는 쪽을 A-라고 하고요. 여기서 C랑 연결을 할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때 요 B랑 A-,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요 길이가 바로 이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중심을 지나니까. 그쵸? 그러면 A-에서 B까지 길이는 이 반지름 R의 몇 배? 2배 지름이니까. 그럼 2R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그거 알고 시작하고요. 자, 우리가 원주각 내용 기억납니까? 원주각, 중심각과 원주각. 자, 그러면 여기 중심각이 180도면 요거에 마주보는 요쪽은 각이 몇 도 된다? 절반, 90도 된다. 그래서 항상 원의 지름으로 만든 삼각형의 요 꼭지 쪽은 각이 90도 된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이때 이 A랑 A-랑 각 크기가 어떻다? 서로 같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똑같은 호로 만든 원주각은 위치가 어디든 간에 그 똑같은 각을 가진다. 역시 중학교 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얘기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아까 요 각 사인 A. 자, 지금 사인 A는 뭐랑 같죠?
사인 A 다시랑 같겠죠. 왜? 가격 크기 같으니까.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가격 크기 같으니까. 그리고 사인 A 다시 같은 경우에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제 사인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요 각의 빗변은 여기죠. A 다시부터 B까지. 근데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외접원의 지름, 즉 ER이 되겠죠. ER. 이때 요 각의 높이는 뭐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되죠. BC. 근데 BC는 요 각에 마주보는 변, 즉 요 각에 마주보는 변이니까 소문자 A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ER분의 A, 즉 요 각의 사인값,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즉 사인 A는 뭐분의 뭐다? ER분의 A다. 자, 그러면 이 사인 A랑 요 분모 위치를 바꾸게 되면 ER은 사인 A분의 A, 요 모양도 되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90도나 둔각일 때도 비슷한 방법,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방법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 책에 밑에 증명하는 파트 보면 다 제가 만들어 놨고요. 자, 그래서 요게 성립이 된다. 뭐가 있을 때? 삼각형이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이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 때, 각과 대변의 길이를 알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란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외접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 이건 이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자, 이걸 변형하게 되면 방금 얘기했는데 사인 A는 2R분의 A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수 형태 A분의 B는 C면은 이때 분모랑 C의 위치 바꿀 수가 있죠. 즉 C분의 B는 A다. 그래서 요 분모랑 이쪽 위치를 서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계산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양변을 A로 곱한 다음에 C로 나누게 되면 요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해서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라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이 상태에서 양변을 2R을 곱하게 되면 이제 A는 2R 곱하기 sin A. B도 마찬가지고 B는 2R 곱하기 sin B.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사실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얘가 왜 중요하냐? 세 변의 길이의 B.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 A 대 B 대 C는 삼각형의 세 각의 사인 값의 B. 즉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B랑 같다. 이거 문제에서 좀 많이 쓰이거든요. 이 세 번째 내용을 특히 좀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내용.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에서 A는 2R 곱하기 sin A. 자, A는 2R 곱하기 sin A. B는 2R 곱하기 sin B. 그 다음에 C는 2R 곱하기 sin C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의 B. A 대 B 대 C는 A랑 같은 게 얘니까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요 세 개 때문에. 자, 근데 얘들이 다 공통으로 2R을 갖고 있으니까 2R은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 남는 건 sin A, sin B, sin C.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의 B는 삼각형의 세 각의 사인 값의 B랑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좀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뭐 내가 만든 문제에도 꽤 있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인 법칙 다음에는 이제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요. 자, 코사인 법칙. 일단은 코사인 법칙 한번 봅시다. 자, 역시 소문자 AB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는 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A제곱은, A라는 변의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에서 2BC 코사인 A를 뺀 거를 같다. 알겠죠? 그 다음에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에서 2CA 코사인 B를 뺀 거를 같다. 그 다음에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2AB 코사인 C를 뺀 거를 같다.
자,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A변, B변, C변의 제곱은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쉽게 외우려면, 자, A 같은 경우에는 A를 썼으면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두 변은 또 써야 되는 거죠. B랑 C. 그래서 B제곱 플러스 C제곱 하는 거고, 뒤에 BC도 곱하는 거고. 하지만 마무리할 때는 다시 처음에서 있던 이 A의 대각, 코사인 A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일 때는 B 이외의 거, C랑 A를 좀 쓰다가 마지막에는 역시 B, 코사인 B를 써서 마무리하는 거고, C도 마찬가지죠. A, B를 앞에 썼다가 마지막에는 코사인 C를 마무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외우기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밑에 코사인 법칙 변형은 그냥 이 식을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이 식을 쓰는데 어떻게? B제곱 플러스 C제곱 넘기고요. 넘기고 양변을 뭐로 나눠서 마이너스 2BC를 나누게 되면 요망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이 두 법칙, 코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변형을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A, B, C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마주보는 변은 여기는 A, B랑 마주보는 거는 변 B, C랑 마주보는 건 변 C가 되겠죠. 알겠죠? 왜 얘가 더 커 보이지? 얘가 소문자인데 또 더 작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냥 코사인 법칙은 어떤 A라는 변을 알고 싶은 거야. A라는 변의 제곱을.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을.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는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해야 되니까 BC를 알아야 되겠죠. 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누구를? 얘를 알기 위해서. 얘를 알기 위해서는 이 BC를 알아야 됩니다. 이 법칙, 이 공식을 보면. 그리고 또 뭐도 알아야 되죠? 이 각도, A라는 각도도 A라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이 각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각도도.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요 한 변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나머지 두 변과, 요 사이값, 끼인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코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쓰면 좋다는 겁니까?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 보통 공식 외울 때 그냥 외우면 문제 풀 때 되게 힘들죠. 왜? 어떨 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공식을. 그래서 너희들이 공식 외울 때는 이 공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다시 얘기할게. 코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쓰면 좋은 공식이다?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때 쓰면 좋은 공식이란 겁니다.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문제 풀 때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감이 오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두 변과 끼인각을 아는 상태에서 나머지 한 변을 구할 때 쓰면 좋은 공식이다. 이걸 명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코사인 법칙 변형. 코사인 법칙 변형은 보면 알겠지만 이 A라는 각도의 코사인 값은 뭐랑 같다? 이 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에서 A제곱 뺀 거. 근데 지금 이쪽 보면 알겠죠? 이쪽이 전부 다 뭐로 구성되어 있죠? 소문자 A, B, C로 구성되어 있죠? 소문자 A, B, C. 소문자는 뭡니까? 세 변의 길이를 의미한 거죠. 세 변의 길이. 자, 그러면 결국 코사인 법칙 변형이란 거는 우리가 뭘 할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아는 상태에서 어떤 한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을 때 쓰면 좋은 공식이란 거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어떤 한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때 쓰면 좋은 공식이란 거죠. 세 변의 길이를 아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공식들은 어떨 때 쓰는 게 좋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코사인 법칙은 뭘 알고 뭘 아는 상태에서 뭘 구해야 될 때 쓰면 좋은 거다?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끼인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때 쓰면 좋은 공식이다. 코사인 법칙은. 그리고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뭘 할 때?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때,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는 상태에서 어떤 한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때 쓰면 좋은 공식이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어떨 때 쓰면 좋은 공식인지를 확실히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하는 게, 사실 난 책에는 다 증명하는 게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고 여기 세 각을 A, B 설정해 놓고 자, 그러면 여기 여기 각도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도 내렸고요. H 지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 변이 뭐가 되겠고요? 이쪽 변이 C가 되겠죠. 각 C 마주보는 변이니까. 그 다음에 A 마주보는 밑에 거니까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직각이니까 요 삼각형 ABH 삼각형 ABH에서 뭘 쓸 수 있다? 이게 직각이라는 거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뭐의 제곱? C제곱. C제곱은 나머지 두 변 BH제곱이랑 H제곱이 합과 같다. 그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요 직각삼각형 봐봐.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BH랑 H를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요 각도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각도는 C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야. 요 각도 C를 기준으로. 자, 그럼 일단 BH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BH 길이. BH는 요만큼의 길이는 이 전체 길이 얼마에서? 이 전체 길이 A에서 누구만큼? 요만큼 CH만큼 빼면 된 거죠. 요 길이만큼. 그쵸? 자, 그럼 요 CH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 각 C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 이쪽도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리고 빗변이 B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코사인 뭐는? 코사인 C는 B분의 CH죠. 빗변분의 밑변. 근데 우리는 지금 CH 알고 싶어. 그럼 B분의 CH에서 뭘 곱하면? B를 곱하면 되겠네요. 즉, 이 CH는 뭐에서? 코사인 C. 여기다가 코사인 C 자체가 빗변분의 밑변. B분의 CH인데 거기다 뭐 곱하게 되면? B를 곱하면 CH 된다는 거죠. B를 곱하면. 그러면 이제 CH가 표현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BH라는 거는 A 빼기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H를 표현해 봅시다. 이 높이. 역시 요 각 C를 가지고. 자, 그러면 역시 또 표현이 가능하죠. 어떻게? 얘는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빗변분의 높이. 뭐가? 사인 C가. 사인 C는 빗변분의 높이. 그럼 거기다 뭘 곱하면? 역시 B를 곱하게 되면 B분의 H인데 거기다 B를 곱하게 되면 B가 약분되면서 H가 되겠죠. 즉 H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B 곱하기 사인 C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그 전개를 하자는 거죠. A 빼기 B 코사인 C. 그거의 제곱. 플러스 B 사인 C. C의 원래 제곱은 여기 쓰는 거죠. B 사인 C를 곱한 상태로 제곱이니까 이 전체 제곱을 일단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보면은 곱셈 공식. 얘는 처음에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배 곱한 거 몇 배? 2배. 그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얘 제곱하면 B제곱 코사인 제곱 C.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를 제곱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B제곱 사인 제곱 C. 이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을 잠깐 정리하면 여기 B제곱 코사인 제곱 C, B제곱 사인 제곱 C. 얘는 그럼 B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C 플러스 사인 제곱 C. 다시 얘기하면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묶일 수 있고요. 자, 근데 내가 이거 뒤에 거 먼저 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이 뒤에 부분은 그냥 B제곱만 남을 거란 얘기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앞에 부분과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뭘 뺀 거? 2AB 코사인 C를 곱한, 코사인 C를 빼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누가?
C제곱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약간 뭐 어려운 것 같으면서 별로 어렵지 않죠? 이 기본적인 내용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시작하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자체가 직각삼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이 증명 자체를 하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중요한 건 이 공식이 어떻게 쓰느냐? 그냥 코사인 법칙은 뭐랑 뭘 할 때 두 변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에서 뭘 할 때 두 변. 여기 A, 여기 C, 여기 B. 자,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끼인각을 알 때,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뭘 구하고 싶을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하고 싶을 때 쓰면 좋은 공식이 바로 누구다? 코사인 법칙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공식을 어떨 때 쓰는 게 좋은지를 아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법칙 변형은 어떨 때 쓰면 좋다? 식 자체 보면 알겠지만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는 상태에서 A, B, C를 다 아는 상태에서 어떤 한 각의 코사인 값을 알고 싶을 때 쓰는 공식이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특히 이 공식들을 어떨 때 써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중학교 때도 살짝 배웠죠.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을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BC sin A. 자, 이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각 A, B, C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당연히 변 A는 이쪽에 있고요. 각 A 마주보는 쪽, 변 B는 각 B에 마주보는 쪽, 이쪽에 있고, 변 C는 각 C에 마주보는 대변 쪽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1 BC sin A. 자, BC가 이거죠. BC. 그러면 이때 이 두 변의 끼인 각은 당연히 A가 되는 거죠.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할 때 2분의 1 BC sin A가 된다. 이게 바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는 중학교 때도 아마 증명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배웠을 때. 증명 어떻게 했는지 뭐 볼까? 증명 한번 해볼게요. A, B, C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C. 아이씨, 또 똑같이 해야 돼? 여기는 B. 누구 각을 기준으로 얘기할까? 요 각 B를 기준으로 얘기할까? 자,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립니다. H. 수선의 발은 H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 전체, 밑변 전체는 여기 A가 되겠죠.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자, 그럼 밑변 알고 높이를 알면 되는 거죠. 결국 이 높이가 중요한 겁니다. 높이. 이미 밑변은 A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이 H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 각 B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sin B. sin B가 뭡니까? 요 각이 쌓이니까 B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즉, 이게 바로 C분의 AH가 되겠습니다. C분의 AH, B변분의 높이. 이게 바로 이 각의 사인 값이다. 그럼 양변에 뭐 곱하게 되면? C를 곱하게 되면 높이가 바로 되는 거죠. C sin B. C sin B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높이를 안다. 높이. 그럼 여기다 뭐 곱하고? 밑변. A를 곱하고. 즉, A 곱하기 C sin B를 곱한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즉,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 곱하기 표시 다 없애버리면은 2분의 1 AC sin B. 자,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죠. 여기 적은 것처럼. 알겠죠?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얘가 삼각형에 뭘 할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다? 두 변가. 지금 보면은 AC를 썼다는 거는 요 변이랑 요 변을 썼다는 거고, 각 B를 썼다는 건 요 각을 썼다는 거잖아? 그래서 두 변가, 그 끼인 각을 할 때, 바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걸 알 때 쓸 수 있는 공식인지를. 알겠죠? 자, 그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네요. 역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여기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외접원의 반지 길이는 보통 대문자 R로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4R분의 ABC. 여기 ABC는 세 변의 길이죠.
즉 세변의 길이랑 외접변의 반지름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넓이를. 4R분의 ABC. 근데 얘는 또 어떻게 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2R 제곱 곱하기 sin A, sin B, sin C. 얘 같은 경우에는 외접의 반지름 길이랑 세 각도의 사인 값으로도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증명은 역시 첫 번째, 이 공식에서 나온 거야. 공식. 자, 다시 얘기를 해보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BC 곱하기 sin A. 자, 이게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한 공식이죠. 자, 근데 sin A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 써서? 사인 법칙 써서. 앞에 사인 법칙이 뭐였습니까? sin A분의 A는 외접의 반지름의 2배. 이거 기억하죠? 사인 법칙. 그러면 여기서 sin A는 뭐로 바꿀 수 있다? sin A는 2R분의 A로도 바꿀 수가 있죠. 요렇게. 자, 그럼 위에 이제 삼각형 넓이 공식 sin A 자리에다가 얘를 넣게 되면 2R분의 A를 넣게 되면 밑에 분모는 2R, 여기 2가 있으니까 4R분의 분자는 A랑 BC. 그래서 A, BC가 되는 겁니다. 역시 첫 번째 공식 써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알고 있는 거. sin B분의 B는 역시 2R. 그 다음에 sin C분의 C도 역시 2R. 이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양면 sin B를 곱하게 되면 sin B를 곱하게 되면 B는 이거다. B를 표현이 가능해지죠. B는 2R 곱하기 sin B. 마찬가지로 C는 2R 곱하기 sin C. 이 BC를 여기 우리 처음에 했던 넓이 공식 B랑 C 자리에 넣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바로 요 모양. 두 번째 거. 2R 제곱 곱하기 sin A, sin B, sin C를 곱한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두 녀석 다 어디서 시작한 거다? 여기서 시작한 거란 거죠. 여기다가 뭘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정말 중학교 내용이죠. 내접원을 할 때. 내접원 반지름 길이.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내접원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소문자 R로 표현했을 때, 보통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외접원은 대문자 써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A, B, C. 이건 중학교 내용이죠. 그래서 내접의 반지름 길이를 알 때 넓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삼각형 3개를 쪼개서 이렇게 쪼개면 되죠. 그러면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이쪽 변의 길이가 각시 마주보면 C, 이쪽 변은 A, 이쪽 변은 B.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높이는 반지름이 되는 거죠. 내접의 반지름. 접할 때 수직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CR. 얘도 마찬가지죠. 높이를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내접의 반지름 R이다. 그래서 2분의 1 AR. 마지막에 이 삼각형은 2분의 1 역시 높이를 해보면 이게 반지름 R이니까 2분의 1 BR. 그래서 얘들 전부 다 2분의 1 R로 묶으면 남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내접의 반지름을 알면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헤럴의 공식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정규 교과 과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알면 되게 좋습니다. 알면. 자, 헤럴의 공식. 삼각형 넓이 S는 어떻게 된다? 일단 루트부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S. 그 다음에 소문자에다가 A 뺀 거, 역시 소문자 S에다가 B 뺀 거, 소문자 S에다가 C 뺀 거. 이렇게 해서 표현해주면 된다. 이때 근데 소문자 S가 뭐냐? 소문자 S는 2분의 삼각형의 세변 A, B, C를 더한 요 값이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이 S는 대문자야. 넓이를 나타내는 대문자. 넓이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이 공식 안에 들어있는 S는 소문자 S는 얘를 나타내는 거다. 세변의 길이를 더한다면 나는 2를 한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삼각형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삼각형 넓이. 얘가 왜 좋냐? 얘는 되게 좋죠.
얘는 각도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뭐만 알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만 알면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공식이란 거죠. 하지만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배우진 않는다, 정식으로. 하지만 알면 좋다. 내 생각에는 배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워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증명은 내가 칠판을 보여줄게요. 증명은. 내가 직접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합니다. 증명은, 자, 지금 네 번째. 이게 바로 헤르노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시작은 사인을 써서 상태 넓이 구하는 거. 2분의 1 AB 사인 C로 시작을 해요. 알겠죠?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사인 C를 뭐로 바꾸느냐? 루트 1 코사인 제곱. 이건 뭡니까? 사인 제곱 C 플러스 코사인 제곱 C는 얼마다? 1이다. 이걸 써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사인 C를 루트 1 코사인 제곱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꾼 다음에 뭘 하느냐?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1 플러스 코사인 C랑 1 마이너스 코사인 C 곱의 형태. 곱셈 공식, 합차로 바꾸는 거죠. 알겠죠? 자, 바꾼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C가 뭐로 바뀌냐? 코사인 C가 2A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이거 뭐였죠? 앞에서?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었죠. 코사인 법칙의 변형. 기억납니까?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 왼쪽 부분은 1 플러스 2A분이 이거기 때문에 1 같은 경우에는 2A분 2AB, 즉 2AB, B가 더해지는 형태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2AB 더해지는 형태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분모는 2AB랑 2AB를 곱하면 분모는 4A제곱 B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냥 식 고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식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좀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분모가 없어졌죠? 분모가 왜 없어졌죠? 앞에 나왔으니까. 루트 앞에 나왔으니까, 루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된 거죠. 4는 루트 앞에 4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 2로 나오고 A제곱 B제곱은 AB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2로 나왔는데 앞에 이미 2분의 1이 있었기 때문에 곱하면 4AB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자는 어떻게 바뀌었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2AB로 더하면 그거는 바로 A 플러스 B제곱이죠. 그쵸? 빼기 C제곱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플러스 2AB가 있어. 그거는 A 빼기 B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요망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C제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니까 C제곱 바뀌는 거고요. 그냥 위치를 바꾼 거예요, 위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해주느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합차.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거.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뺀 걸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합차를 써서 이렇게 다, 여기, 이거 두 개 합차 쓰고, 이것도 합차 써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소문자 S를 뭐로 표현하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면, 알겠죠? 그럼 제일 앞에 있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ES. 여기다 2를 곱하면 위에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S에서 C를 뺀 다음에 2배. 그러면 A 플러스 B 빼기 C가 돼요. 진짜 계산해보면 되지. 여기서 C를 빼게 되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뭘 빼자? C를 빼게 되면 C는 뭐죠? C는 2분의 2C죠.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 요망이 나오죠. 근데 여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죠? 2가 곱해져 있죠. 그럼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약분돼서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 빼기 C. 요망이 되죠. A 플러스 B 빼기 C.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가 4번. 즉 16. 16은 뭐의 제곱? 4의 제곱. 그럼 4가 앞에 나오는데 이미 앞에 4분의 1이 있었거든? 그럼 이 4분의 약분에서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건 뭐다? S랑 S 빼기 C, S 빼기 B, S 빼기 A. 즉, 요 형태 남는다. 자, 이게 바로 헤르노의 공식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왜 내가 이걸 칠판에 직접 안 쓰는지 알겠죠? 너무 길어. 그래서 이 증명한 방법 자체는 너희들이 못할 게 없죠. 아는 내용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르노 공식을 굳이 배운다고 해서 안 될 건 없다는 생각이에요. 증명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는 내용으로.
그래서 헤르노 공식은 어떨 때 쓰면 좋다? 삼각형이 뭘 할 때?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식이란 겁니다. 알면.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내용.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사각형의 넓이. 자, 첫 번째. 평행 사변의 넓이. 자, 이거는 중학교 때도 나왔을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평행 사변형이 있고. 평행 사변형이 있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두 변 알아야 돼. 두 변. 요 변이랑 요 변을 알고요. 이 두 변의 무슨가? 끼인가? 그걸 알 때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 S는 어떻게 되냐? 두 변을 곱한 거에다가 뭘 곱한 거? 사인 세타를 곱한 거랑 같다. 자, 이거 뭐랑 비슷하죠? 앞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겠죠. 그 끼인각을 안다면. 근데 삼각형 넓이 두 배네. 왜 두 배냐? 그거는 평행 사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삼각형이 두 개 생기죠. 그리고 평행 사변의 특성이 뭐다?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역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도 서로 같다. 결국 똑같은 합동의 삼각형이 몇 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게 되면 이거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거든. 근데 평행 사변이 이 삼각형이 몇 개?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앞에 2를 곱하게 되면 약분돼서 AB 사인 세타 된다. 아주 쉽죠. 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평행 사변의 넓이 같은 경우. 두 번째, 그냥 사각형 넓이. 그냥 사각형의 넓이인데 사각형이 뭘 할 때? 대각선의 길이를 할 때. 대각선의 길이. 뭐 내가 그림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요. 대각선 있죠. 대각선. 대각선 길이. 그리고 대각선의 그 끼인각. 대각선이 이룬 각을 할 때. 두 대각선이 이룬 각을 할 때. 자, 그래서 이 옆에 그림 보면 내가 요 대각선의 길이를 P라고 했고요. 요 대각선의 길이를 Q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랑 그 끼인각을 알면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PQ. 대각선의 길이 곱한 거.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끼인각의 크기. 세타. 이게 즉 2분의 1 PQ 사인 세타. 이게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된 겁니다. 뭐 이때 중요한 거는 P랑 Q는 뭐다? 사각형이 변의 길이가 아니야.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대각선. 대각선이 길고 이때 각도는 뭐다? 각도는 어떤 사각형의 한 내각이 아니라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알겠죠? 자, 이걸 잘 근데 왜 얘는 이렇게 되느냐? 아, 증명하는 거는 내가 밑에 증명해 놓은 거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 증명해 놓은 거 있죠? 증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다시 한번 해볼까? 뭐, 가정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너무, 그림 그리는 거 되게 힘들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 이렇게 대각선이 있다. 대각선. 그리고 끼인각이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대각선 있죠, 대각선. 요 대각선은 그대로 이렇게 올릴 겁니다. 위로 이렇게. 그리고 그 대각선을 그대로 평행하게 해서 밑에 그대로 이렇게 할 겁니다. 길이 똑같게. 대각선 길이 똑같게. 요 대각선도 마찬가지야. 길이 똑같이 유지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옮길 겁니다. 이렇게. 위로도 옮길 거고요. 이렇게. 자, 지금 어떻게 한 건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평행하고 이거 평행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평행한 게 위아래 있고요. 얘랑 평행한 게 양옆에 있겠죠.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사각형은 이 사각형이 뭐가 됩니까? 평행 사변형이 되는 거죠. 내가 평행대에 옮겼으니까 이 평행대에 옮겼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대에 옮겼으니까 평행 사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길이 P는 여기 길이도 P가 되는 거고 요 길이 P라고 했을 때 이쪽 길이도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대각선의 길이 Q라고 했을 때 위에도 Q가 되는 거고 밑에도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대각선 끼인각 세타. 자, 우리 여기서 봐야 될 게 지금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니까 결국 요 두 개 평행하고요. 요거 평행하고 요거랑 여기 평행하니까 이것도 평행하죠. 그럼 얘는 서로 마주보는 두 배 평행하니까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 특성. 요 각이랑
마주보는 각이랑 속 크기가 어떻다? 같다. 여기가 세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바깥에 있는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바깥에 있는 사각형은 내변이 QQPP고 끼인 각이 세타. 즉, 요 변과 요 변의 길이 알고요. 이 끼인 각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게 바깥에 있는 사각형 평행 사변이니까 앞에서 했던 대로 P 곱하기 Q 곱하기 사인 얼마? 사인 세타가 되겠죠. 알겠죠? 바깥에 있는 사각형. 근데 이거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도 평행 사변형, 얘도 평행 사변형, 평행 사변형 4개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거. 근데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에 의하면 요쪽 삼각형이랑 같은 게 누구다? 이 바깥쪽이고, 요쪽 삼각형이랑 같은 게 역시 바깥쪽이고, 요 삼각형이랑 같은 게 역시 이쪽에 있는 이거고, 요 삼각형이랑 같은 게 역시 여기 있는 이거죠. 합동이죠, 합동.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각형의 넓이란 거는 이 안에 있는 요 사각형의 몇 배? 2배란 거죠. 왜냐면 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사각형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 넓이 얼마? 절반. 그래서 앞에 2분의 붙이면 이런 모양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증명.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번 단원에 알아야 될 내용 다 배웠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사인 붙이 문제는 940번이고요. 자, 삼각형 ABC에서 소문자 A는 3,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120도, 또 대문자 B는 45도일 때 소문자 B의 값은. 자, 근데 너희들 앞에서 문제에서 별 얘기 없으면 내가 소문자는 뭐라고 했죠? 소문자는 변의 길이죠. 대문자는 각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A, B, C 이때 소문자 A는 요 각이 마주보는 쪽, 여기가 A고요. B는 여기고요. 각도 B에 마주보는 쪽, C는 이 각도 C에 마주보는 쪽, 여기가 소문자 C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C를 좀 크게 써야 되겠네. 이렇게.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랑 요 녀석끼리 3인 거 알고 마주보는 각 120도 갑니다. 그럼 우리 뭘 쓸 수 있죠? 사인 버치. 사인 A분의 A는 뭐랑 같다? 사인 B분의 B랑 같다. 물론 사인 C분의 C도 있지만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것까지 쓸 필요 없어 보이죠. 자, 그럼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죠. 사인 A, 사인 120도. 사인 120도 분의 지금 A 길이가 3이라고 주었고요. 사인 B, 사인 45도. 사인 45도 분의 소문자 B.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120도면 몇 도? 120도면 어떻게 됩니까? 120도. 120도면은 이거 또 그래야 돼? 이렇게 120도면 요렇게 120도만큼 움직인 거니까 요렇게 여기 60도에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 60도니까 2대 1대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분의 분자가 3이고요. 자, 사인 45도. 45도는 쉽죠? 45도는 쉽죠? 루트 2대 1대1이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분의 B.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B죠? 그럼 양변에 뭘 곱하게 되면? 양변에 여기 분모에 있는 루트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얘 약분에서 없어지고 이제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B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분의 3. 자, 이게 본분수 쓰면 되죠, 본분수. 본분수 쓰게 되면 3은 1분의 3이니까 가까운 거 먼 거 곱하면 루트 3분의 6. 이 녀석이. 거기다 뭘 곱한다? 루트 2분의 1을 곱하고 있는 게 이 바로 뭐다? 이 바로 B다. 자, 그러면 얘 계산해보면 루트 3 곱하기 1은 루트 6분의 6. 자, 유리화 해보면 아래 위에 뭐 곱해서 아래 위에 루트 6을 곱하게 되면은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은 6. 근데 여기 6이 있으니까 약분이 되면 답은 루트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냥 공식 그냥 공식 그대로 쓰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사인 버치과 삼각형의 외접원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951번입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변 A의 길이는 2고요. 각 A는 30도고요. 각 B는 60도다. 이때
변 B의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을 구해라. 자, 변 A랑 각 A가 동시에 주어진 거 보는 순간 너희들은 사인 얼마 분의 30도 분의 2 이걸 쓸 수 있다는 걸 감이 오죠. 얘가 누구랑 같다? 사인 뭐 분의 사인 B, 즉 사인 B가 60도니까 60도 분의 B. 알겠죠? 그럼 양변에 뭘 곱하게 되면 사인 60도로 곱하게 되면 얘 약분수 없어지고 바로 누가? B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다 때려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사인 60도 얼마입니까? 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면은 2분의 1 분의 2. 자, 그럼 이거 본문 쓰게 되면 1분의 2니까 가까운 거 먼 거 곱하게 되면 4가 되죠. 4. 이건 4. 4랑 얘를 곱하면 결과적으로는 2루트 3. 누가? B의 값이. B가 2루트 3. 됐죠? 자, 근데 이제 매점의 반지름. 사인 A분의 A가 뭐랑 같다? 2R. 이제 사인 30도 분의 2가 2R과 같다. 외접원의 지름인과 같다. 아까 사인 30도가 얼마였죠? 2분의 1이었죠. 해서 계산하면 이게 4였죠. 4. 즉 4가 2R 같다. 그럼 R은 얼마? R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의 길이는 2루트 3, 외접원의 반지름은 2. 끝. 너무나 쉽죠. 그냥 공식 간편하게 쓰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사인 법칙의 변형. 변의 길이의 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965번이고요. 자,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는 3대 5대 1일 때, 이때 사인 A, 사인 B, 사인 C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보자마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긴 한데, 자, 우리 이거 뭐 쓰면 됩니까? 뭐 다시 한번 해보자면, 자,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전부 다 2R가 같다. 이게 사인 법칙이죠? 자, 그러면은 사인 A랑 2R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사인 A는 뭐랑 같고요? 사인 A는 2R분의 A.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세 녀석, 사인 값의 B인데요. 그럼 이 세 녀석이 B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의 B랑 같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R이 다 공통있으니까 다 2R을 곱해주면 결국 남는 건 누구만 남는다? A, B, C만 남는다. 그래서 이 세 녀석,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B는 그냥 세 변의 길이 A, B, C, B랑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결국에는 A, B, C, B, 즉 3대 5대 1 그래서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이게 자주 나온다고 했던 내용이죠. 네, 내용 설명할 때. 알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4번. 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 결정입니다. 문제는 970번이고요. 자, 삼각형 ABC에서 A 사인 A는 C 사인 C랑 같다가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 A 사인 A가 C 사인 C랑 같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너희들이 삼각형의 어떤 모양을 얘기를 할 때 각도보다는 변의 길이를 알면 좀 더 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각도로 알 수 있는 경우는 그 각이 특수각일 때, 뭐 30도, 60도, 뭐 90도 같은 특수각이면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변의 길이로 그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일반적으로. 알겠죠? 내가 이 얘기를 왜 미리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분의 A는 2R. 자, 그래서 우리는 사인 A, 결과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사인 A는 뭐랑 같다? 사인 A는 2R분의 A랑 같다로 고칠 수 있다고 했었죠. 알겠죠? 마찬가지로 사인 C는 2R분의 C로 고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sin A랑 sin C 자리에다가 이 두 녀석 넣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각에 대한 값이 없어지죠. 각도에 대한 sin 값이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느냐? 2R분의 A를 이렇게 넣게 되면 2R분의 A 곱하기 A니까 2R분의 A제곱. 얘는 2R분의 C제곱. 오직 변의 길이랑 관련된 형태의 식만 나올 거예요. 더 이상 각도는 없죠. 자, 2R은 이제 약분은 없어지고요. 그러면 A제곱은 C제곱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뭐 굳이 식적으로 풀자면 이항하게 되면 A제곱 빼기 C제곱은 0. 이거 인수분해하게 되면 A 플러스 C 하나, A 마이너스 C 하나는 0. 즉 A 플러스 C가 0이거나 A 빼기 C가 0이거나. 근데 A 플러스 C가 0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이건 없죠. 왜? A랑 C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인데 변의 길이랑은 둘 다 0보다 크다는 건데 0보다 큰 걸 두 개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남은 거는 얘가 0 되는 경우. A 빼기 C가 0이 된다. 즉 A랑 C랑 어떻다? 같다. 즉 A변과 C변의 길이가 같다. 즉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몇 번? 4번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수각이 아닌 이상은 누굴 쓰는 게 변의 길이를 쓰는 게 보통 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표현하기 되게 좋습니다.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각도를 뭐로 바꿨다? 변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를 바꿔서 길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사인 법칙의 활용인데요. 문제는 976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0m만큼 떨어진 두 지점 AB에서 AB가 지금 30m만큼 떨어져 있죠. 강 건너 C 지점, 요 물결 마크 강입니다. 강 건너 C 지점. 바라본 각의 크기를 각각 재었더니 CAB는 75도, 얘는 75도. 그 다음에 CBA는 60도, 얘는 60도. 이때 두 지점 누구 사이? AC 사이의 거리 구하라. AC 사이 거리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거는 AC 사이 거리. 여기는 우리가 보통 변으로 표현하면 변 B가 되겠죠. 왜? 각 B에 마주본 변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여기 30m. 30m는 AB. 즉, 요 각 C에 마주보는 변이고요. 자, 그럼 이 사인 법칙 쓰기 좋냐? 일단 각도는 60도는 괜찮은데 75도는 별로야. 왜? 특수각이 아니니까. 우리 각도 75도에 대한 사인이나 코사인 값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60도는 알죠. 사인 60, 코사인 60 다 알죠. 자, 그러면 요 변에 마주보는 각, 얘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삼각형의 세 각이 하면 180도니까 60이랑 75도 하면 135거든? 그럼 당연히 이 각은 몇 도? 이 각은 45도가 되면 좋은데, 봤더니 되게 좋아. 왜? 특수각이잖아, 45도. 그러면 사인 45도분의 요 대변 30. 사인 45도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30은 뭐랑 같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 B랑 관련된 거. 근데 요 B의 대각은 이건 60도니까 사인 60도분의 B.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죠. 요 내용을.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B니까 양변을 뭘 곱하면 사인 60을 곱하게 되면 얘는 약분에서 없어지고 바로 B가 구해지는 거죠. B. 자, 사인 60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5분의 30. 30을 1분의 30. 그러면 이제 본분 쓰게 되면 가까운 거 먼 거 곱하면 되죠. 그러면 1분의 30 루트 2. 여기다가 뭘 곱하자? 앞에 있는 2분의 루트 3을 곱하자. 그럼 약분되면 숫자는 15.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6. 이게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답은 몇 번? 답은 4번. 쉽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건을 잘 봐야 돼. 각이 주어졌으면 그 각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아느냐를 알아야 우리는 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잘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6번 코사인 법칙입니다. 문제는 979번이고요. 자, 삼각형 ABC에서 변 B의 길이는 4, 변 C의 길이는 2루트 3, 그리고 각 A의 크기는 30도일 때 변 A의 값을 구하라. 즉 A의 길이를 구하라. 이 얘기겠죠. 이게 사실 너희들이 딱 저거 보면서 이게 뭐지? 이거 어떤 조건이 잘 안 보이면 삼각형 그리세요.
익숙하지 않으면 상식이 그려. A, B, C. 자, 그러면 변 B. 변 B면 각 B 마주보면 이쪽이니까 이쪽 길이가 얼마다? 4다. 변 C. 각 C에 마주보면 여기죠? 여기가 2루트 3이다. 자, 그 다음에 각 A. A는 여기죠? 여기가 30도가. 자, 요걸 알 때 지금 구해야 될 거는 변 A. 변 A는 이쪽이죠, 이쪽.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뭘 아는 상태에서 두 변의 길이와 뭘 안다? 그 끼인각 아는 상태에서 나머지 한 변 구하는 거. 이때 쓰는 게 뭐다? 코사인 법칙이란 거죠. A제곱은 나머지 두 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그렇죠? BC라는 두 변과 그 끼인각 A. 그래서 나머지 한 변 A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이 공식을 어떨 때 쓰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때 쓰면 좋은 공식이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머지 넣기만 하면 되죠. 아까 B 값이 뭡니까? B가 4였죠? 4의 제곱. 플러스 C 값이 2루트 3이죠? 2루트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코사인 A. A가 몇 도입니까? 30도. 코사인 30도면 얼마입니까? 코사인 30도면 납작한 형태니까 2분 루트 3. 자,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4의 제곱은 16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2의 제곱은 4, 루트 3 제곱은 3이니까 4, 3, 12. 자, 그 다음에 이거 약분되고요. 8,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니까 3, 8에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28에서 24 빼니까 4. 누가? A제곱이.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A는 변의 길이니까 플러스 2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얼마다? A는 2다. 자, 너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코사인 법칙을 어떨 때 쓰면 좋은 건지. 어떨 때 쓰면 좋은 거다?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 알 때, 뭘 구할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될 때 쓰면 좋은 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확실히 알으라고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7번 코사인 법칙 변형입니다. 문제는 990번이고요.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 ABC가 A 더하기 B 빼기 2C는 0, A 빼기 2B 더하기 2C는 0을 만족시킬 때 이때 코사인 A 값을 구해라. 코사인 A. 자, 지금 이 문제 아마 이런 스타일 처음 보면 되게 좀 막막할 겁니다. 세 변이 주어진 게 아니거든? 세 변의 길이가. 그냥 세 변의 관계가 두 개 주었어. 세 변 사이 관계가 두 개. A 플러스 B 빼기 2C는 0이고 A 빼기 2B 플러스 2C는 0이다. 이렇게 세 변 사이 관계만 줘놓고 갑자기 코사인 A를 구해라. 자, 참고로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코사인 법칙 변형이죠. 뭐였죠? 코사인 A는 뭐분의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기억나죠? 이게 코사인 A를 구하는 방법이죠. 변형. 뭘 할 때? 세 변의 길이 A, B, C를 알면 세 변의 길이를 아는 상태에서 어떤 한 가지 코사인 값을 구할 때 쓰면 좋은 게 바로 코사인 법칙 변형이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코사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두 식이 있죠. A 플러스 B 빼기 2C는 0이라 그 다음에 A 빼기 2B 플러스 2C는 0. 자, 여기서 이 두 식을 더할 거야. 갑자기 더한다고 하는 게 좀 웃기죠. 일단 더할 겁니다. 더하는 이유는 되게 뻔해요. C를 없애려고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식을 더하게 되면 C가 사라지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B는 뭐랑 같다? B는 2A랑 같다. 여기 나옵니다. 즉 변 B는 A라는 변의 2배. 이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누구를 없애서? C를 없애가지고. 자, 요번에는 누구를 없앨 거냐? 요번에는 B를 없애겠습니다. B.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없앨 수 없으니까 위의 식에다 2를 곱하게 되면 2A 플러스 2B 빼기 4C는 0이고요.
이 상태로 이 두 식을 뭐 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이제 b가 날아가죠. 그러면 3a 마이너스 2c 0. 자, 그러면은 c는 뭐다? 넘기면 2c. 2로 나누면 2분의 3a. c는 2분의 3a다. 자, 앞에서 내가 b는 2a, 지금 c는 2분의 3a. 자, 결국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변 b를 변 a의 형태로, 마찬가지로 변 c를 변 a랑 관련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이 b랑 c를 이 공식에 넣을 거예요. 자, b 자리에다가 2a를 넣고요. c 자리에다가 2분의 3a를 넣겠습니다. 빼기 a는 뭐 그냥 그대로 쓰고요. 전부 다 a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a라는 문자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b랑 c를 다 a 형태 표현해 준 거죠. 자, 밑에는 마찬가지죠. b 자리에다가는 2a, c 자리에다가는 2분의 3a. 역시 a로 통일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좋냐? 이렇게 a로 통일하면 일단 분모부터 볼까? 분모? 2 하나 약분되고 6a 제곱. 분모는 6a 제곱이고요. 그쵸? 자, 분자는 4a 제곱. 아이고, 따로 옆에 계산할게요. 4a 제곱 더하기 4분의 9a 제곱 빼기 a 제곱.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3이 될 거고 3 더하기 4분의 9. 3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21a 제곱.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모, 분자 둘 다 뭐다? a제곱, a제곱. 즉 a제곱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a로 통일시킨 겁니다. a라는 문자로 통일시켜 준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a라는 문자 통일되면 약분될 거거든. 분모, 분자에. 자, 그 남은 거 숫자만 계산하면 되죠. 6분의 4분의 21. 6은 1분의 6이라고 보면 되니까 가까운 거 먼 거 곱해서 번분수. 가까운 거 곱한 게 24. 멀리 곱한 게 21. 약분하면 3을 약분하면 얼마? 8분의 7. 이게 누구다? 코사인 A 값이 된다는 거죠. 코사인 A. 자, 이해됐죠? 이게 살짝 어렵죠? 세변이 딱 명확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변 사이의 관계식 딱 두 개 정도 구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저 관계식 두 개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B는 뭐뭐뭐 A, C는 뭐뭐뭐 A. 그런 식으로 B랑 C 자리에다 이 A에 관한 걸 다 때려 넣게 되면 결국에는 문자가 A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 식 자체가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약분이 된다. 문자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특히 이렇게 문자 어떤 하나의 문자 정리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 자주 나옵니다. 특히 구해야 되는 값이 어떤 분수 형태일 때 어차피 약분이 될 거거든, 문자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생각하면서 문제 풀도록 하세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삼각형의 최대각 최소각에 대한 문제고요. 문제는 1006번입니다. 자, 문제 보면 세변의 길이가 루트 3이 루트 13이 삼각형 ABC의 최대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삼각형의 대략적인 그 형태 좀 알아야 되겠죠.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세변의 길이가 뭐 여기가 루트 3, 얘가 2, 여기 루트 13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루트 13이 제일 크니까 이 세 길이를 봤을 때. 자, 그러면 삼각형이 당연히 제일 긴 변이 여기 있으면 이 긴 변에 마주보는 각, 즉 이 대각, 이 대각이 각이 제일 크겠죠. 변의 길이가 가장 긴 녀석이 마주보는 각이. 자,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최대각이라는 거는 이 가장 긴 변에 마주보는 각, 요 대각이 이쪽 각이 제일 큰 각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각을 세타로 잡으면, 자,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고 어떤 각에 관련된 값을 구해야 되는 공식 뭐가 있죠?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 있었죠. 코사인 법칙 변형. 자, 그럼 그걸 써보면 코사인 세타는
요 각의 코사인 값은 뭐분의 2 곱하기 이웃한 2변 2랑 루트 3 곱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웃한 2변의 제곱, 즉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에 빼기 요 우리 구하는 각이 마주보는 요 대변의 제곱 루트 13의 제곱. 요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정리해보면 얘는 밑에는 4 루트 3이고요. 위에는 4 더하기 3 빼기 13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7에서 13 뺀 거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 마이너스 6. 그쵸? 마이너스 6. 자, 그럼 약분하면 유리아 해줄까? 유리아? 아래 루트 3 곱해서.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분모는 4랑 루트 3끼리 곱하면 3이 되니까 4, 3, 12. 12분의 6 루트 3. 6으로 약분하면은 2. 자, 그럼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분의 루트 3 보는 순간 너희들이 좀 감이 와야 되죠. 어떤 감? 아, 특수각이구나. 2분의 루트 3. 기본적으로 2분의 루트 3은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은 몇 도? 30도일 때죠. 30도.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의 루트 3 되는 게 30도인데 마이너스가 붙었다.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이쪽 편에 30도짜리 그림이 있다. 그 말은 이만큼의 각은 몇 도? 150도만큼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 각은 몇 도다? 150도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끝!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삼각형에서 각이 제일 크다는 얘기는 그 각에 마주보는 대변, 이 대변의 길이가 가장 긴 경우에 각이 큰 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어떤 각을 구해야 될 때 쓰는 공식은 뭐다?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확실히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9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뭐 두 법칙 같이 쓰라는 문제인 것 같죠? 문제는 1012번이고요. 자, 삼각형 ABC에서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의 B가 사인 A, B, C의 B가 1대 루트 7대 2일 때 각 B의 크기를 구해라. B의 크기. 자, 일단 이거 앞에서 내가 좀 자주 문제 만들 때 자주 쓰는 내용. 사인 법칙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B는 뭐랑 같다? 세 변의 길이의 B. A 대 B 대 C. 즉, 요 각이 마주보는 변, 요 각이 마주보는 변, 요 각이 마주보는 변, 이 세 변의 길이의 B랑 같다. 라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세 변, A, B, C의 B가 바로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7대 2다. 얘가 바로 1대 루트 7대 2다. 아, 물론 이건 B죠, B. 정확한 값을 아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통해서 우리 뭘 표현할 수 있냐? 세 변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비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즉, A는 얼마? A는 여기다 어떤 특정한 값 곱한 거, K라는 값을 곱했다 보자. 그럼 1 곱하기 K는 K고요. B는 그럼 당연히 루트 7K. C는 몇 K? 2K가 되겠죠. 어떤 특정한 값을 곱해서 정확한 길이가 된다고 봤을 때, 그 특정한 값을 K라고 봤을 때,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변의 길이를 표현한 상태에서 뭘 구해야 된다? 어떤 각을 구해야 된다. 각 B. 세 변의 길이를 알고 각을 구해야 된다. 그때 쓰는 공식은 앞에 썼던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죠. 즉, 코사인 B는 2AC, K랑 C, 2K 곱한 것분에 그 다음에 A제곱, 즉 K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지금 B니까 B의 제곱 루트 7K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마저 계산을 하면 밑에는 2는 4K제곱 될 거고요. 위에는 K제곱이랑 더하기 4K제곱이랑 더하기 빼기죠. 빼기 7K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면 5에서 7 빼니까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이고 밑에는 4K제곱. 자, 그러면 K제곱은 약분이 되니까 없어지고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2, 즉
마이너스 2분의 1 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코사인 B의 값이. 자, 그런데 역시 우리도 2분의 1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특수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얼마일 때? 60도짜리 삼각형. 60도짜리 삼각형. 2대 1대 루트 3. 근데 이게 바로 어떤 형태? 마이너스면 이 반대편에 이렇게 생겨야 되는 60도짜리 삼각형이 필요한 거니까 결국 답은 몇 도? 120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0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1026번이고요. 자, 삼각형 ABC에서 A 코사인 B랑 B 코사인 A를 곱한 게 서로 같다가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자,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때 각보다는 변을 기준으로 쓰는 게 좀 유리하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뭐 직각이냐 예각이냐 둔각인 걸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같은 경우에는 특수각이 아니면 우리가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알기 써먹기 힘듭니다. 각으로 그 삼각형이 어떤지 알려면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 뭔가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고쳐줘야 되겠죠. 이 각들, 코사인 B랑 코사인 A라는 이 각이랑 관련된 값들을 어떤 변의 길이랑 관련된 걸 고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써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코사인 법칙 변형이죠. 자,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니까 B제곱. 됐죠?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A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이 코사인 B랑 코사인 A를 저 식에 넣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각도가 아니라 세변, 소문자 ABC로 표현되는 어떤 식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넣어보면 앞에 코사인 B 앞에는 A가 곱해져 있거든? 그럼 여기다 A를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A 앞에는 B가 곱해져 있어. 그럼 여기다 B를 곱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A 한 개 약분되고 B도 약분되겠죠. 자, 그럼 왼쪽에 남는 거는 2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자, 오른쪽에 남는 거는 2C, 역시 똑같이 2C죠. 2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그래서 분모가 같으니까 당연히 분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신경 끄고 분자, 이거 두 개 같다. 자, 그럼 이제 한 줄 다 이항해서 정리를 해보면 C제곱은 넘기면 없어질 거야. 자, 마이너스 A제곱 넘기면 여기 A제곱 있으니까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반대편 넘기면 여기 B제곱 있으니까 2B제곱. 그러면 2는 약분해서 없어져주면 결국 A제곱에 B제곱이 같다. 라는 형태가 나온 거죠. 그 말은 AB의 A는 뿔마 B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ABC가 세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겠죠. 즉 A는 B랑 플러스 B랑 같다. 즉 AB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A가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할 때는 각보다는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편한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각이 특수각이면은 그걸 써도 되긴 하지만.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코사인 법칙이 활용이고요. 문제는 1031번입니다. 자, 호수 양쪽에 서 있는 두 나무 A, B 사이 거리. 자, 이게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컬러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나무가 있고요. 여기 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컬러라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A, B 사이 나무가 있다. 자, 이 A, B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C 지점에서 여기 A까지 거리랑 B까지 거리를 딱 쟀고요. 그 다음에 이때 거리를 이렇게 직선거리 쟀을 때 이 사이각도 60도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이때 두 나무 A, B 사이 거리 구하자. A, B 사이 거리 구하자. 자, 이거는 내가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 우리 이게 코삼각함수 같은 문제 풀 때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식을 어떨 때 써먹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주어진 힌트를 봅시다. 주어진 힌트가 두 변각, 그 끼인 각이 있고 요 나머지 한 변을 구해야 된다. 뭡니까? 바로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 요 변의 길이는 소문자 C라고 표현했을 때 이 각이 여기 각 C니까. 자, 그러면은 C제곱은 뭐랑 같다? C제곱은 C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즉 80제곱 플러스 50제곱 빼기 2, 그 다음에 두 변을 곱한 거 8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다. 근데 코사인이 C가 몇 도? 60도라는 것도 알죠. 그래서 C는 60도. 60도면 좋죠. 특수각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해보면 80에 제곱하면 6400, 50에 제곱하면 2500, 빼기, 자, 80이랑 50 곱하면은 4000. 4000인데 2가 곱해지니까 8000.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 코사인 60도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자, 그럼 결국 4000을 빼는 거예요. 4000. 약분하면 4000이니까. 그러면 2400이랑 2500, 4000 빼면 여기 2400이니까 더하면 4900. 자, C를 제곱했더니 4900이다. 그럼 C는 얼마다? 아, C는 70이다. 제곱해서 4900 되려면 C는 70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나무 A, B 사이 거리는 몇 미터? 70m. 자,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알겠죠?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식을 어떨 때 써먹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답은 70m. 됐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2번. 삼각형의 넓이 1. 문제는 1037번이고요. 삼각형 ABC에서 변 A의 길이는 3, 변 B의 길이는 8이고요. 넓이가 얼마다? 6루트 3일 때. 이때 변 C의 값을 구해라. 자, 우리는 어떤 이웃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넓이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이웃한 두 변을 알면은 그 두 변값 뭘 할 때? 끼인각을 알 때, 그 두 변 사이 끼인각을 알면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린 걸 그려봐서 알겠지만 A, B, C 이렇게 설정하면은 A는 이 각 A의 대변, B는 요 각 B의 대변, C는 요 각 C의 대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랑 B를 안다. A는 3, B는 8이라는 거 안다는 거는 그 끼인각, 그 각 C를 알면 좋다는 거죠. 각 C를 알면. 자, 그럼 일단 각 C를 모르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하지만 넓이는 아니까, 넓이 구한 공식. 2분의 1, 이웃한 두 변.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이웃한 두 변 사이의 끼인각, C. 이게 바로 삼각형 넓이인데, 우리 이 넓이가 얼마다? 6루트 3이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과 3과 8 곱하면 약분하면 4, 3, 12. 이 자체는 12죠, 12. 그 12를 나눠주게 되면은 요렇게. 즉, 사인 C는 12분의 6루트 3.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자,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다. 딱 봐도 뭡니까? 특수각이죠. 몇 도? 60도. 기본적으로 60도일 때. 60도일 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인 같은 경우에는 요쪽으로 60도, 요쪽으로 60도가 돼도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역시 똑같이 2분 루트 3이 나옵니다. 여기서 60도라는 거는 실제로는 120도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둘 중에 무슨 각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힌트를 줬죠. C는 무슨 각이다? 예각이다. 왜? 이 단순히 양수로 하면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렇게 문제 만들 때 제한을 주는 겁니다. C는 예각이라고. 아, 그래서 60도구나. C는 60도 결정. 자, 그럼 이제 뭘 구하느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요 변 C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변 C의 길이. 자, 근데 이제 조건을 보면은 이웃한 두 변 알고 그 끼인각 알아. 근데 나머지 한 변 구하래. 이때 쓰는 공식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코사인 법칙이죠. 이때 써야 돼, 공식이. 그래서 자, 그러면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C AB 3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끼인각 60도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의 제곱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3의 제곱은 9, 8, 8에 64.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60도면은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2랑 약분돼서 3, 8에 24, 빼기 24. 자, 그럼 계산해보면, 야, 40에다 9하면 49. 아, 이거 뭐 앞에는 되게 비슷하죠? 앞에는 4,900이 나왔었는데. 자, C제곱이 49다. 그럼 C는 얼마다? C는 7이란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답은 몇 번? 답은 2번. 자, 알겠죠? 그래서 상관함수, 그러니까 앞에 내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공식 많다고 막 되게 압박 느끼고 그냥 공식 외우는데 막 급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식을 어떨 때 써먹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사실 그리고 외워야 될 공식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3번 삼각형 넓이 두 번째 내용. 문제는 1050번이고요. 자, 세 변의 길이가 5, 6, 7. 5, 6, 7인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자, 앞에서 내가 되게 좀 증명한 가장 긴 공식이 하나 있었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 무슨 공식?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는지 기억합니까? 헤론의 공식은 세 변의 헤론의 공식 S는 루트 S의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를 곱한 거다. 이때 이 소문자 S, 소문자 S는 뭐다? 2분의 세변의 길이를 더한 거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 공식이 증명하는 과정은 좀 길고 짜증나지만 되게 알면 좋은 공식이라고 얘기했었죠. 왜냐면 세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종교 교과 과정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었죠. 알면 좋긴 한데 일단 그래도 편하니까 이 공식 써서 한번 풀어볼게요. 헤론 공식 써서. 자, 그럼 일단 루트 써주고요. 일단 S부터 구해야 돼요. S. 2분의 세변 길이 더한 거. 즉 2분의 5 더하기 6 더하기 7. 18 나누기 2면 9. 자, 이 소문자 S는 9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는 9 곱하기 9 빼기 5, 9 빼기 6, 9 빼기 7. 이렇게 세 변을 각각 빼는 형태로 해서 하면 이게 원하는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 얘는 4, 얘는 3, 당연히 얘는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다 싹 다 곱해야 되나? 뭐 일단 제곱되는 건 밖에 내줄게. 9는 3의 제곱, 4는 2의 제곱. 그럼 3이 6, 6은 앞에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아니, 남는 건 3이 6. 그래서 답은 6, 6도 6. 자,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알면 거의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너희들 교육과정에는 이제 없는 내용이니까 교육과정에 있는 대로 풀자면 이거 안 쓰고, 헤론 공식 안 쓰고 풀어봅시다. 자, 세 변의 길이 주어졌다. 세 변의 길이. 5, 6, 7. 5, 6, 7.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두 변, 이웃한 두 변. 이웃한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알면 이 끼인 각을 알면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써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끼인 각 세타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세타를 지금 모르죠. 그런데 주어진 세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어떤 한 각을 구하는 방법. 뭡니까?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죠. 자,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는 2 이웃한 두 변 곱하기 5 곱하기 6 분의 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이 각의 마주보는 변 7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밑에는 60, 위에는 25에다가 36 더하고 빼기 49. 자, 두 개 더하면 61이죠. 61에서 49 빼면 12? 12죠, 12. 자, 그러면 결국 60분의 12. 약분됩니까? 11을 약분되네요. 약분하면 5분의 1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 값이. 하지만 우리가 넓이 구할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사인 세타죠. 자, 그러면 코사인을 알 때 사인을 알 수 있는 방법 있죠? 사인 세타는 뭐랑 같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다. 물론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보면 코사인 제곱이 25분의 1이잖아요. 코사인이 5분의 1이니까. 그럼 1 빼기 25분의 1. 그럼 25분의 24. 그러면 5분의 24면은 2루트 6. 왜 계산이 안 되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알 수 있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왔다. 양수. 자, 삼각형은 한 각이 180도 넘길 수가 없죠. 즉 어떠한 각이 있으면 그 각은 180도 이내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코사인 값이 양수라는 거는 코사인 값은 우리가 부호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 아니까 코사인 값이 양수라는 거는 1, 4분면이니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각도가 1, 4분면의 각. 그럼 1, 4분면에서는 모든 부호가 다 플러스니까 사인도 플러스겠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5분의 2루트 6. 이게 바로 요 세타 값, 세타의 사인 값이다.
5분의 2 루트 6이란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끝났네. 다 아네. 두 변과 그 끼인각의 사인값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 넓은 공식 2분의 1 곱하기 두 변, 5 곱하기 6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즉 5분의 2 루트 6을 곱하게 되면은 5 약분되고 2랑 6 약분되면 3이고 3이 6, 6, 6도 6. 즉 우리가 처음에 헤론의 공식 써서 구했던 이 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헤론의 공식을 쓸 수 없다면 이 방법을 써서 일단 각도부터 구한 다음에 그 각도를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만 공식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 학교에서 헤론의 공식을 가르쳐 줬다면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이 방법을 써야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4번 삼각형의 넓이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1059번이고요.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의 두 변, A변과 C변을 더한 건 10이고요. 그 다음에 각 B는 45도일 때 삼각형 ABC 넓이가 최대 1대2 변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애매하죠. 왜? 변의 길이를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아는 거는 A랑 C라는 변. 여기 A변, 여기 C변.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가 B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웃한 두 변, 이 두 개를 더한 게 1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각도 B. 당연히 각 B는 이 변 B에 마주보는 이쪽 각이겠죠. 이게 각이 45도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연찮게도 이 주어진 힌트를 잘 보면 이 두 변과 그 끼인 각에 대한 힌트 주고 있다는 걸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 문제 보고. 알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넓이는 2분의 1 이웃한 두 변 AC 곱한 거에다가 사인 얼마? 끼인 각 45도. 이게 바로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인데, 자, 문제에서 내가 힌트를 이 이웃한 두 변의 관련식이 줬죠. 두 변 더한 게 10이다. 자, 그런데 또 내가 구해야 될 거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C를 10 빼기 A로 고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넓이 구하는 요 식에다 넣을 거야. C 자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공식이 2분의 1 A 곱하기 10 빼기 A 곱하기 사인 45도.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넓이 S.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좋죠. 뭐가 좋습니까? A가 몇 차식? 2차식이 나온다는 거죠. 2차식이 나온 상태에서 최대를 구하라. 이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워낙 많이 하던 거잖아요. 완전 제곱식 고쳐서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숫자는 2랑 2 곱하면 4분의 루트 2. 이 앞에 붙고. 마이너스도 있네요. 마이너스 앞에 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A제곱. 원래 10A인데 마이너스 앞에 내줬으니까 마이너스 10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2차식 A제곱 빼기 10A를 완전제곱 형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10의 절반 5의 제곱. 근데 이거 하게 되면 5의 제곱한 거 25도 나오니까 빼기 25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어있다? 빼기 4분의 루트가 붙어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에 A 빼기 5의 제곱에 이제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4분의 25 루트 2. 자, 이게 바로 넓이다. 넓이 나타내는 2차식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완전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다. 우리 근데 이때 무슨 값을 구하는 거다?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최대한 적어야 되니까 제적을 쓰는 경우는 이 제곱 속이 뭐가 돼서 0이 돼서 아예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경우죠. 즉 A가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됐죠? 이해되죠? 되게 기본적인 문제긴 한데 약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죠. 또 내가 구해야 될 값이 A네? 그럼 최대한 A에 관련된 식이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그거에 판단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C 대신에 뭘 넣자? C 대신에 10 빼기 A를 넣어서 A에 관련된 식을 만드는 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봤더니 2차식이네?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면 당연히 완전 제곱식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5번. 사각형의 넓이. 그런데 삼각형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문제는 1063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원에 내접한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원에 내접해요. 이때 AB 길이, 그 다음에 BC, CD, 그 다음에 DA, 네 변의 길이는 다 줬어요. 그리고 각 하나도 줬고요. 이때 이 사각형 넓이 구하라. 자, 이때 중요한 건 삼각형이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좀 써먹고 자라야 되죠. 이렇게 원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 그런데 요 각이 몇 도다? 아이씨.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려? 요 각이 몇 도? 120도.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뭐였는지 기억합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그 사각형은 두 대각, 마주보는 두 대각. 요거랑 요거. 또는 요거랑 요거.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은 항상 몇 도? 180도가 돼야 된다. 원두각 내용에 의해서. 그 기억나죠? 그렇죠. 그걸 써먹으라고 만든 문제겠죠. 자, 그런 말인 즉슨, 자, 여기가 120도란 거는, 이 녀석이 마주보는 각, 요 각은 몇 도다? 60도란 얘기겠죠. 더해서 18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각형을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절반 쪼개게 되면 삼각형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럼 삼각형이 두 개인데, 네 변의 길이를 알아. 얘는 4, 얘는 얼마? 6. 그 다음에 밑에는 10, 얘는 10, 얘는 6. 신기하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웃항 두 변, 4 곱하기 6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값, 사인 120도. 더하기. 밑에 있는 삼각형은 역시 2분의 1 곱하기 이웃항 두 변, 10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끼인 각 60도. 이 두 개를 더한 게 이 사각형의 넓이 되는 거죠. 자, 사인 120이면 얼마입니까? 사인 120이면 사인 60이랑 똑같죠. 어차피 모양이 똑같은 형태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3. 얘도 2분의 루트 3. 자, 그럼 계산해보면 2 곱하기 2는 4인데 앞에 4가 있으면 약분돼서 없어지고 6 루트 3. 자, 왼쪽 건 6 루트 3. 더하기 오른쪽 거. 자, 2분의 루트 3인데 6을 약분하면 3. 여기 있는 10을 약분하면 5. 그럼 남는 건 15 루트 3.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답은 21 루트 3. 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쉽죠? 별거 없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6번. 평행 사변의 넓이를 봅시다. 문제는 1071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3. 요 변의 길이는 3이고요. 그 다음에 BC변은 4. 이 사각형의 넓이가 6루트 3이다. 이때 각 C, 요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공式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이웃한 두 변을 알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B를 알면 좋긴 하죠. 이웃한 두 변,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B. 앞에 2분의 1이 없죠? 얘는 사각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 C죠, C. 자, 그러면 C를 기준으로 이웃한 두 변 알면 좋은데, 어차피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3이라는 거는 여기도 3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C의 이웃한 두 변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공식에 쓰면 되는 거죠. 즉,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C. 이게 바로 이 평행사변의 넓이다. 근데 그 넓이가 얼마다? 6루트 3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4, 3, 12. 10이니까 양변을 12로 나누게 되면 얘네 없어지고요. 사인 C는 12분의 6루트 3. 즉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누가? 사인 C가.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뭡니까? 기본적으로. 60도죠, 60도. 60도일 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근데 문제 보면 C는 그림 봐도 알겠지만 60도는 아닐 것 같죠. 그것도 문제에서 내가 C는 90도에서 180도다. 그러면 이쪽 60도가 아니라 여기 2, 4분면에 생긴 60도짜리 삼각형. 아마 이걸 거랑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2대 1 루트 3. 그러면 120도, 그러면 실제 각은 120도라는 얘기죠. 여기 60도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각 C의 크기는 얼마다? 120도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 하짜리인 이유 알겠죠? 굉장히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7번 사각형의 넓이 대각선 이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1077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대각선 BD 길이가 줬습니다. BD. 이 사각형 대각선의 길이 BD가 6으로 주어져 있고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 135도인 사각형. 이 ABC 넓이가 얼마다? 9일 때. 이때 대각선 AC 길이 구해라. 자, 솔직히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을 수가 없죠, 절대. 공식 그대로 쓸 줄 아느냐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자,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면 그때 사각형 넓이 보면 공식 S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 지금 우리가 6 하나 알고요. AC를 모르죠. 곱하기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사인 값. 자, 사인, 그래서 지금 이루는 각이 135도니까 사인 135도. 아, 또는, 나는 여기, 저 각을 쓰고 싶은데요? 써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써도 어차피 똑같아. 이게 45도잖아, 135도면. 사인 135도나 사인 45도나 값이 똑같거든? 자, 그래서 뭘 써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6은 3이고요. 3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135도. 사인 135도면 사인 45도는 똑같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니까. 됐죠? 근데 이 넓이가 얼마다? 9다, 9.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C니까,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2분의 3 루트 2. 그러면 그거 역수. 3 루트 2분의 2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다 없어지고 AC는 이게 되겠죠. 이거 뭐, 약분하면 3. 루트 2분의 6. 루트 2분의 6이란 거는 유리화하게 되면 2분의 6 루트 2니까 답은 3 루트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C 길이는 얼마다? 3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유형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생각하면서 공식이 많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공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외워야 돼. 영어 단어 개수에 비하면. 너희들이 외워야 돼. 영어 단어나 뭐, 영어 문법 개수에 비하면. 공식은 훨씬 적은 거고요. 그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식을 어떨 때 써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단은 끝내도록 할게요.